네, 안녕하십니까. SNT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홍승혁입니다. 네, 일단 우선 대중동고 합격 축하드립니다. 중동고가 수학이 어려운 만큼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제 소개부터 시작하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1회 대성 모의고사 공모전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전국에서 모의고사 만드는 걸로 1등을 한 사람이고요. 수학 부분에서 대상을 탔고 아직까지 대상 수상자는 수학 부분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컨텐츠로 이제 한 가닥 하는 친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성 콘텐츠 평가단이라고 해서 대성에서 신규 콘텐츠 낼 때 이런 거 이번 시료에 맞냐, 이번 교육과정에 맞냐 이런 것들도 판단하는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수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수학으로 이제 머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수학 가르치는 거는 더더욱 좋아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겨울방학 때 윈터 때 제가 아마 깔고 있는 수업을 다 합치면 한 70시간 정도 일주일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고, 중동고, 단소고 이렇게 해가지고 1등급 반을 다 맡고 있고요. 새 학교를 맡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라벨이죠. 그러니까 그 심화 문제집의 대표격인 블랙라벨도 검수위원을 맡고 있고요. 예전에는 고쟁이, 그 다음에 수학의 바이블도 검수를 진행했었습니다. 일단 고등수학 로드맵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요거를 보시고 나서 우리 아이가 요대로 따라가면 된다가 아니라 요거는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안전한 정도의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보다 더 빠르게 선행을 진행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자, 일단은 윈터 때 고등 수학에서 공수 원 유형화를 한 다음에 1학기 중간 기말을 시작할 때는 부교재 프린트를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빛 번진데 조금 안 보이게 되는데 위에 보시면 이제 공수원 심화가 있어요. 공수원 심화는 윈터부터 쭉 할 수 있으면 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 때 공수원 때문에 좀 심화 문제 때문에 변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썸머 때는 공수2에 대한 유형화, 그 다음에 대수 기본 실력 요것도 같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2학년 때 올라가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되게 과목이 많아집니다. 수학 부분에서는 총 4개의 과목이 있고요. 그 4개의 과목을 1년 동안 쭉 가야 되기 때문에 대수 부분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선행을 썸머 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가능하다면 미적분 1도 마찬가지로 선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학기 중간 시작되고 나서는 공수2 심화 부분하고 부교재 프린트를 같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2학년 올라가서는 이제 대수와 미적분 1 이렇게만 적어놨는데 요건 수능 과목이라서 그렇습니다. 내신에는 인공지능 수학 등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더 대비하실 게 더 많습니다. 윈터 때는 미적분 1 기본 실력하고 이제 확통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통은 지금 하셔서 이제 3학년 올라가셨을 때 써먹으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2학년 때 깔지 않고 3학년 때 깔아버려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3학년 때까지 실력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긴 한데 대학교들에서 인공지능 수학하고 기하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하 과목도 대비를 좀 천천히 빠르게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내신 때 등급을 따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학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면 대수 심화하고 이제 부교재 프린트 같이 나가야 되고요. 썸머 때는 이제 미적분 1 들어가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미적분은 심화를 같이 하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3학년에 올라가시게 되면 대수 미적분 1 하고 확률과 통계는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면 수능을 보셔야 돼서. 수능을 보는 것 때문에 저 세 과목은 무조건 계속 봐야 되고요. 기출 분석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수능 연계 규제죠. 이런 것들까지 3학년 때 해야 됩니다. 물론 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도 하게 됩니다. 근데 2학년 때는 고3 학생들이 지금 풀고 있는 것들을 풀게 돼요. 뭐냐면 지금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출제 소스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학교 내신들에서. 그러다 보니 중동고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당일 연도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2학년 때 그냥 내버려요. 네, 연계해서 내버립니다. 그래서 2학년 때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풀고 그 다음에 3학년 올라와서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년치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풀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심화도 같이 하고 미적분 2 요거 같은 경우에 선택으로 있긴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 확률과 통계 내신 대비를 좀 더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썸머가 되면 실전 모의고사와 약점 정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뒤에 뭐가 있죠? 수능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로드맵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동고 수학 분석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에서 2024년과 2025년에 문항 출제가 어떻게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지 데이터화한 겁니다. 24년과 25년을 보시면 이제 특별한 것들 중에서는 1학기 기준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기준에서 이트함수 파트가 좀 더 강화가 됐어요. 출제하는 고등학교도 많아졌고 한 학교에서 한 2개 이상의 심화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고요.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라인에서 보시면 24년부터 25년 60문제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전국에서 60문제를 더 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편에 있는 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고 난도입니다.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킬러 문항도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24년에서 25년. 이 밑에 라인 같은 경우는 이차함수 활용 부분인데 추론 해석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킬러 문항이 1.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국 단위로도 되게 많이 어렵게 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왜냐하면 변별력을 갖춰야 되니까요. 중동고는 더합니다. 강남권 중에서도 되게 도드라지게 좀 많이 킬러스럽게 내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중동고에 대한 기출경향 분석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아래에서부터 21년, 22년, 23, 4, 5 이렇게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기출경향 분석입니다. 21년만 해도 그래도 쉬움 난이도도 계속 있고 그래도 보통 난이도, 어려움 난이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이시는데 맨 위를 가보실까요? 맨 위에 가보시면 이제 쉬움 하나, 보통 8개. 보통에 이제 11개에서 10개까지 내던 거를 9개로 줄여버리고 뭘 더 냈습니까?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하나 더 냈어요. 킬러 문항을 하나 더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별력을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험 난이도는 당연히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고요.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문항 구성 자체가 객관식, 연례문항, 단답형, 서술형 3문항씩 있어요. 그런데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보통 이제 그냥 보통 학생들이 풀었을 때 5분 이상 걸리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의 비율이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럴 수 있는 비결은 부교재 때문이에요. 부교재에서 연기가 일어나는데 부교재들이 쉬운 부교재가 아닙니다. 절대 등급이나 올림포스 고난도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 리스트 중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어려운 문제들을 제작하시고 연계하시고 변형하시고 해가지고 킬러 문항을 이렇게 비율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특징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면 계산 압박이 일단 있습니다. 계산 압박은 뭐냐면 숫자가 깔끔하지 않습니다. 깔끔하지 않다 보니까 서술형 가서 아이들이 많이 무너져요. 이렇게 분수가 이렇게 나와도 되나?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계산에 대한 약간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러면서 딜레이가 조금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술형이 있다 보니까 이런 딜레이는 되게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교재 연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킬러 문항들이 부교재에서 조금씩 계속 연계가 되고 있다 보니 요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요게 제일 중동고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차별점인 것 같은데 자체 제작 문항이 한 문제씩은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 자체 제작 문항이 뒷번호, 즉 킬러 문항 번호에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상 난이도의 문제에서 자체 제작 문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바로 보여드리면 되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 이번 연도 고1 1학기 기말 객관식 11번이요. 11번이면 객관식에서 3분의 2 지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분의 2 지점인데 일단 어머님들도 보시기에 학부모님들도 보시기에 저 문제가 되게 길죠. 근데 이 문제 겉으로 보기에는 행렬 문제입니다. 이번에 신규 교육과정에서 추가된 행렬 문제인데 속을 까뒤집어 봤더니 경우의 수 문제예요. 그러니까 2가지 이상을 섞어 놓으셨어요. 이게 자체 제작 문항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실전 모의고사를 아무리 대비해도 행렬에 대해서 이게 대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사고력과 침착함이 그때 없었다면 이 문제를 현장에서 바로 풀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시간 소요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렇게 내버리는 자체 제작 문항들이 아이들을 변별시키기 시작해요. 변별할 때 2가지 이상의 유형을 같이 섞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변별석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콘텐츠로는 저를 따라잡을 사람이 없고요. 이따가 예시들을 보여드릴 텐데 출제자의 마인드 속에서 출제자의 눈에서 어떤 문제를 내고 싶으신지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입니다. 앞서 이제 중동고 분석을 보셨겠지만 더 이제 증거들을 보여드리자면 강남구 근처 20개의 학교,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총 52개의 학교들을 분석을 마쳤어요. 분석을 마쳤다라는 건 지금까지의 기출들 전부 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인데요. 이번 2학기 기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2학기 기말에 대한 무료 모의고사를 다 학교별로 하나씩 배포를 했습니다. 오늘 드린 그 중등고 기출하고 중등고 대비 실전 모의고사 1, 2회 받으셨죠? 그것도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도 중요한데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기 첨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감점 요소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서술형을 잘 쓸 수 있게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춤으로 맞는 콘텐츠입니다. 아이들이 틀린 문항들, 그 다음에 맞춤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변형 문항이라든지 아니면 숫자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주면서 아이들이 공부에 틈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피드백 또한 세세하게 드리고 있고요. 이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문항별로 드리는 피드백이에요. 이 문항을 틀렸을 때 저런 피드백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번호가 앞번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길죠. 긴 만큼 아이들이 얻어가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세세하게 피드백 받고 자기의 행동 방향을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소한 2번의 사이클은 돌리게 됩니다. 첫 번째 개념하고 유형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심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중등고 대상으로 교재를 만들다 보니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일단 이렇게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교재에 대한 대비도 해야겠죠. 실전 모의고사 쪽으로 가서는 2회차 사이클 때 돌릴 때 실전 모의고사와 이제 부교재 변형을 같이 대비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실전 모의고사인데요. 일단 아이들이 실전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긴장감이 낮아지고 시간 관리도 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저는 실전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에요. 최소한 시즌마다, 고4마다 15회에서 20회 정도의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아이들의 경험치를 확 올려버립니다. 다음은 적중 안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어떻게 적중을 하셨나 이렇게 보니까 일단 거의 다 적중한 걸로 보이죠. 적중한 걸로 보이는데 하나만 빼고 10번 다음에 11번이 없어요. 아까 11번 보여드린 거 있죠? 그거 빼고는 다 적중을 했습니다. 어떻게 적중을 했느냐? 이렇게 적중을 했어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중등고 1학기 기말 단답형 3번입니다. 단답형에서 제일 어려운 문항이었고요. 변별 문항이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제 직전 모의고사, 전날 푼 모의고사 3회에 8번으로 나왔었어요. 같은 시기고 같은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을 낼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정규반에서 9번이나 반복으로 연습을 했어요. 9번. 이 뒤에 보실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 서술형 맨 마지막 문항입니다. 서술형 맨 마지막 문항인데 저걸 그대로 내실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저는 좀 더 어렵게 냈어요. 어렵게 냈고 직전 모의고사에서 객관식 13번으로 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유형 자체를 정규반에서 15번을 반복했습니다. 네, 요걸 내시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중등고 유형 분석을 마쳤을 때 지금까지 모든 중등고 문제를 풀어왔을 때 요런 문제를 되게 좋아하시겠다. 부교재에서 요런 걸 연계해서 내시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전교 1등 배출해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성적 상승이 조금 더 바라볼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10점 이상 계속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교 1등 다음에 이제 18점 상승인 이 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18점 상승 그러면 한 20점에서 38점이 된 건가?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 친구 2등급 후반에서 1등급 안정권까지 올라간 친구입니다. 네, 2등급 후반에서 계속 머물다가 저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네, 이렇게 풀면 되겠네 깨달음을 얻고 바로 올렸어요. 네, 바로 올라갔고요. 저렇게 2등급 중후반이라고 해도 1등급까지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수업 안내입니다. 중등고 프리반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1월 3일 토요일 개강입니다.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크북 플러스 그 다음에 프린트까지 추가해가지고 단원별로 20문항 플러스 알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16회로 진행이 되고 요게 다 됐으면 2회차 사이클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특강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1학년 대상으로 하는 특강들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심화 문제를 좀 많이 연습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특강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강남구의 기출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로도 다 좋은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선별해가지고 교재를 만들었고요. 공소원 심화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수심화 같은 경우에도 되게 수요가 많더라고요. 일단 대수까지는 다 하시고 오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일단 넣어봤습니다. 대수심화 같은 경우 화요일, 목요일 아침에 진행이 되고요. 4시 반까지라고 되어 있는 건 제가 이 수업 이후에 직접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남아서 저한테 질문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궁금증 같은 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적분 원도 기본 실력반을 진행하고 있고요. 월수금 1시 반에서 5시 반 이렇게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동고 수학이 만만치 않은 학교입니다. 되게 어려운 학교고 이 주변에서도 중동고 수학 문제를 100점 맞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KMO 음상이었던 친구도 이제 올해 100점이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 일단 저와 함께 갔을 때 1등급 되게 최대한 많이 맞을 수 있게 노력할 거고요. 아이들을 전교 1등까지 올릴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정된 1등급을 위해 더 높은 점수를 위해 저와 함께 달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